자, 1번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죠. fx를 뭘로 나눴더니 목도 있고 나머지도 이렇게 되었대요. 결국 뭐 얘기한 겁니까?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식의 모양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쓰면 돼요. fx는 x-5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그러니까 여기는 x-5분의 1로 곱해져 있는 항이구나. 나머지가 마이너스 4래요. 자, 그런데 xfx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fx에다가 x를 곱했대요. 그럼 그 모양은 요 전체에다가 x를 곱해야 되니까 x가 이쪽 항에 한번 이쪽 항에 한번 곱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되죠. x 곱하기 x fx는 x-5분의 1 qx 마이너스 4x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뭘 물으냐면은 5x 빼기 1로 나누래요. 하필이면은 5x 빼기 1 어쩐다? 이겁니다. 그럼 이 5x 빼기 1을 이쪽 항에서도 만들고 이것도 마침 1차식이잖아요. 이쪽 항에서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5x 빼기 1을 만들려면은 5를 한번 곱해주고 5분의 1로 나눠주면 이걸 어차피 한번 곱하고 나눈 거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5분의 1x 곱하기 필요한 모양이 만들어지죠. 5x 마이너스 1. 그래서 5x 마이너스 1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뭘 푼다는 느낌이 아니고 뭘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이걸 5x-1로 나누면 직접 나눠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대충 눈치로 보세요. 5x-1이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싶단 말이야. 자, 노란 글씨로.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쵸? 5분의 4의 마이너스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요거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아지려면은 이게 더하기 5분의 4가 있으니까 빼기 5분의 4까지 있어 주어야 요거 정리해서 계산하면은 얘랑 똑같은 거죠. 보세요. 이렇게 곱하면은 얼마? 마이너스 4x.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5분의 4.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4 하면은 5분의 4가 없어지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나머지만 물으면은 그냥 여기 보시다시피 5x 빼기 1이 곱해져 있는 두 개의 항은 무시하고 얘를 찾으면 답이겠는데 목도 찾으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5x 빼기 1로 묶어내면 되겠습니다. 묶어내면은 여기는 5분의 1x 곱하기 qx 빼기 5분의 4 빼기 5분의 4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네요. 간단하지요. 자, 그 다음 여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여러분 봐요. 똑같은 식을 놓고 1차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 남아있는 부분이 1차 식일 때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일 상수면은 특별히 조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보면은 p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문제 2번 문제 프린트해서 보시면 됩니다. 문제 2번 p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는 모르고 qx고 나머지가 rx라고 합니다. 뭐 대충 풀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qx로 나눈 나머지가 나누었을 때 몫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못한다는 거죠. 요걸로 나눈 걸로 해석을 하려면은 요 두 개의 차수를 비교해서 rx가 qx보다 차수가 낮다는 게 보장되는 조건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px를
Rx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Rx로 나눴을 때 이쪽에 Rx를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없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숫자로 생각해 보면 앞에서 봤던 거 그대로 됩니다. 8 곱하기 3 더하기 7을 이걸 A라고 했을 때 7로 나누었다고 뭐 나누어 떨어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px의 차수는 2차 이상. 이거 참 애매한데 이거 함정 문제입니다. 함정. 여러분 그 학생들이 잘 생각을 못하는 게 이런 겁니다. 3을 8로 나누면 이거 일부 학생들이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3을 8로 나누면은 몫이 0이고 몫이 0입니다. 나머지가 3입니다. 그래서 2를 7로 나누면은 그냥 나머지는 2고 몫이 7인 겁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몫이 0이기 때문에 몫이 0인 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우수나 이럴 때 많이 학생들이 당황하더라고요. 3을 5로 나눈 나머지 3을 5로 나누었다. 나머지 3입니다. 몫이 0인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은 기본 표현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QX가 0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rx를 x-1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이 말은 그냥 이겁니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x자리에 1 넣으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p1이고 r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r1이거든요. 이게 같냐고 물어본 겁니다. 양쪽 x에 1을 넣어봤을 때 p1 equal 1 넣으면 3 곱하기 q1 더하기 r1인데 여기가 0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틀린 겁니다. 5번만 맞는데 이게 4차면은 전체적으로 같아야 되고 얘는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고 이걸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1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4차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QX가 2차 곱하기 2차여야 되니까 QX는 2차다. 요것만 맞겠네요. 자, 3번은 늘 나오는 전형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학생들이 맨날 이해가 안 된다고 징징징징징징징. 자, 3번은 주요 주제입니다. 그렇죠? fx를 x-2의 제곱 곱하기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해요. 그럼 여기 몫을 뭐라고 할까요? 몫을 qx라고 해놓고 나머지를 rx라고 합시다. 이런 상태에서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다. 이걸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쓰는데 이거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이걸 8로 나눈 나머지로 말고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해석할 때 8 곱하기 3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요. 해석에 영향을 안 주니까 여기만 2 곱하기 3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잠깐만요. 차수부터 설명해야 돼요. 이게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마 2차식일 겁니다. 그렇죠? 2차식, 정확히는 2차식 이하겠죠. 자, 그런데 그걸 다시 x-2의 제곱, 그러니까 이 부분만으로 나눈 걸 해석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은 뭐 나머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죠? 지금 요 식을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해석할 때 이 부분은 뭐 건들 필요 없잖아. 그냥 우리 해석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런데 이 2차식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2차식 부분. 여기 7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걸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해석하려면은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내용을 여기에 문제에서 준 겁니다. 이 부분을 x-2의 제곱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얼마다?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라고 누가 줬다? 문제에서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상수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Rx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fx의 모양이 한번 정리가 된 겁니다. 한번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이 x-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5라고 했으니까 양변의 x에 1을 넣으면 5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을 넣으면 f1이고 f1은 지금 문제에서 5라고 줬고 이퀄 여기에 1을 넣으면 이 부분은 통째로 0이 되는 거고 여기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래 a 플러스 얼마? 1 플러스 3이라서 a가 얼마? 요거 다 더한 게 5가 돼야 되니까 a가 1이겠구나. 그래서 a가 1이란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rx가 a가 1일 때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구나. 이걸 알아냈으니까 i0는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늘 나오는 주요 주제입니다. 근데 3차식으로 나오는 나머지인데 학생들이 이거 해석하는 거 힘들어요. 제발 이 기회에 꼭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은 선다형 문제입니다. 선다형 문제인데 선다형 문제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데 별 내용은 없거든요. 이거는 약간 수준이 높은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나누는 식과 나머지 차수관계만 잘 생각하면은 어려워 보였던 것들이 명확하게 해석이 된다.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뜻을 아는 거예요. 뭐 다항식을 뭘로 나눴다, 나머지가 뭐다 이렇게 할 때 나누는 식은 누가 결정하냐면 문제에서 2차식으로 나누라고 할 수도 있고 3차식으로 나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나머지의 차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차수들을 보고 못과 나머지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는지 더 정리해야 알 수 있는지 요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뭘 무조건 계산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문제의 질문에 따라서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 그걸 공부하는 게 수학이겠네요. 자, 그래서 4번 풀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가 rx래요. 자, 그러면은 요걸 먼저 써놓고 한번 봅시다. fx를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 나머지가 rx예요. 자, 근데 요걸로 나눴다고 문제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rx는 gx보다 차수가 어떻다?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gx를 qx로 나누니까 몫이 얼마? 몫이 아니고 몫은 안 줬고 나머지가 rx라고 줬어요. 그럼 이것도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gx는 qx로 나누었더니 여기 몫이 뭔지는 안 줬어요. 그냥 아무튼 식이 있겠죠. 더하기 rx래요. 자, 그런데 뭐 여기
알기 쉽게 그냥 px라고 써줍시다. 이 문제에서는 얘로 나누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rx는 앞의 조건에 의해서 gx보다 차수도 낮지만 qx보다도 어떻다? 차수가 낮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면은 f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물었는데 여기가 qx고 이게 fx잖아. 그리고 이게 얘보다 차수가 낮다는 게 위의 조건에는 없지만 밑에 조건에서 같은 rx잖아. 이게 qx보다도 차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나눴을 때 몫이 요거고 나머지가 rx구나. 이게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rx 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fx 더하기 3gx를 뭘로? qx로 나누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노란색 조건 두 개를 가지고 fx 더하기 3gx를 만들어 보는 거죠. 써보는 거죠. 보세요. fx 더하기 3gx는 fx는 요거 항 두 개 그대로고 3gx는 여기에도 3 곱하고 여기에도 3 곱해서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fx에서 여기 gx 곱하기 qx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에 3 곱한 거 3qx 더하기 곱하기 px 더하기 요거하고 여기에 3 곱해서 더한 거 4rx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qx로 나눈 나머지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그럼 qx로 나눈 나머지를 조사하려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도 qx가 곱해져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죠. 여기도 qx가 곱해져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qx보다 차수가 낮은 거 맞아요?